자, 최근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하는 소송 법원에서 각하됐고요. 제주도에서는 지금 제2공항 중단하라는 투쟁 극한으로 치닫고 있죠. 오늘은 이렇게 개발과 보존이라고 하는 상충된 가치가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녹색당의 신지혜 공동운영위원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소송은 산양이 원고였죠. 네, 이번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재판부에서 동물은 원고가 될 수 없다. 네. 이렇게 해서 각하된 거죠. 네, 원고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본 거죠. 지금 논쟁 중인 것이 이 한라산 케이블카,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한 것인데, 이 케이블카가 한 3.5km 정도 되는 아주 거대한 케이블카예요. 근데 이 중에 한 50%가 설악산에 살고 있는 이 산양의 서식지를 모두 다 해치고 지나갑니다. 완전 그 중심으로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냥들은 한국에서 굉장히 귀한 동물이고 현재 개체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천연기념물 아니에요? 네, 천연기념물에 보호해야 할 종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남은 서식지가 바로 이 설악산에 있어요. 남한 최대의 뭐라고 할까요? 남한 최대의 서식지죠. 네. 그래서 그것들을 결국 없애나가는 사업이 될 텐데 이 사업의 가장 큰 피해자는 사냥이다. 이런 이야기를 시민단체들이나 사냥에서 하면서 사냥들이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모의법정 같은 것도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원고로서 적격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입는 당사자로서 사냥이 아닌 어떤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나 보죠. 그래서 사냥을 원고로 했나 보죠. 아니요. 사실 그 행정 취소 소송은 지금 한 3건 정도가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별도로? 네, 별도로 우리 법 체계 안에 동물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환기를 해주기 위해서 이번 소송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장희찬 씨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선은 사냥을 소송 대리인으로 내세운 당사자로 내세운 분들의 상상력에 우선 경의를 좀 표하고 싶고요. 그러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소송이죠. 이게 문제가 된 것은 사실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허가가 좀 바뀌면서 문화재청에서 이 부분 허가를 내주면서 케이블카 사업이 20년 만에 활로를 틔우게 됐어요. 잘 추진이 되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갑자기 이게 여러 가지 소송에 휘말리고 정부 내부적으로도 이론이 있었던 것은 허가 내줬던 것에 대해서 환경 파괴나 이런 것들이 더 커진다 이래서가 아니라 이 사업이 허가되는 과정에서 알고 보니까 최순실 씨 같은 이 국정농단의 어떤 이 핵심들의 어떤 입김이 작용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한번 꼼꼼히 이 사안을 검토해봐야 된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정부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환경 문제 하니까 천성상 도롱뇽 소송이 떠올랐습니다. KTX 터널 뚫는데 도롱뇽의 서식지를 파괴한다 해서 지율 스님이 여러 차례 단식을 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기도 했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환경 르포가 나왔는데 이후로 도롱뇽들 아무 문제 없고 오히려 이 천성상의 늪지대라던가 생태가 그 터널 공사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돼 있다. 지율 스님도 본인의 홈페이지에 그 부분을 인정한 바가 있어요. 슬프지만 올해는 천성상에 도롱뇽이 많았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환경 조사나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설악산 케이블카 같은 경우도 문화재청이나 환경부에서 처음에 공사 원안보다 훨씬 더 깐깐하게 많은 그 서류나 이런 보완책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소송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환경부에서 무려 15개의 추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그걸 이제 이 해당 지자체에서 다 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히 서식지를 지나간다 해서 환경을 파괴하는 게 아니다. 이 천성산 도롱뇽 서식지처럼 터널이 뚫려도 도롱뇽들이 잘 살듯이 케이블카가 뚫린다 해서 사냥들이 무조건 다 몰살당하거나 이런 건 아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글쎄요, 도롱뇽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례들이 그때마다 해마다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그 공사가 그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연이 훼손된 것은 맞고요. 이번에 설악산은 그 도롱뇽보다는 조금 다른 게요. 사냥 같은 경우에는 서식지라고 하는 범위가 굉장히 좁은 동물 중에 하나예요. 한 1km 정도 반경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서식지를 떠나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한국에서 그 사냥이 서식할 만한 지역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개체수의 서식지를 이런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 없애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좀 던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은 아직까지 동물이 원고로서 인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해외에는 그런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있어요. 70년대에 이미 새
하와이에 있는 아주 빠이야라고 하는 오래된 새라고 하더라고요. 그 새나 뭐 아니면 오솔이나 뭐 이런 동물들이 원고로서 적격하다라는 그 판결을 받기도 했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뭐 다른 나라에는 이미 생태를 중심으로 한 법 체계가 다시 재구성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이런 데는 동물법이 이미 있고요. 뭐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지구법이라는 게 존재해요. 헌법에 아예 지구의 권리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 놓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급진적인 생태주의적인 법학자들 중에서는 완전히 인간만을 중심으로 한 법이 아니라 자연 생태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형태의 법 체계로 넘어가야 사실 인간이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고민들이 시작되어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의미 있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선진국의 사례 또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우리가 잘 아는 스위스의 융프라우 같은 경우는 산악 열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호주나 뉴질랜드 지하로 열차가 가죠 또. 네, 그리고 뭐 미국의 유명한 이제 관광지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식의 케이블카뿐만이 아니라 산악 열차가 도입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친환경 전기 열차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러면서도 관광 수요를 늘리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유독 이 천하의 명산들을 놔두고도 관광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환경 규제에 묶여서 대안을 마련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에 막혀야만 하는가. 사실 이런 식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천성산 같은 경우도 직접 피해만 145억, 유발된 피해가 수천억에 이르거든요. 20년을 이 강원도민들이 수건 사업으로 밀어붙인 사업이고 그게 정부의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전 정부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에서도 드디어 심의를 거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게 어떤 환경 문제로 쟁점화 됐다는 데 대해서 저는 조금 강원도민의 입장에서 안타까움이 많이 느껴지고요. 또 한 가지 이 케이블카가 생기게 되면 환경적으로도 지금 설악산의 자연환경이 너무나 무분별한 실제 등산 이것 때문에 뭐 생태계가 훼손되고 나무가 파이고 풀이 뽑히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러나 케이블카가 도입되게 되면 우리가 등산로 휴식연 제도 같은 걸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갈 수 있으니 올해 한 해 정도는 등산을 실제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발이 그 땅을 안 밟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연이 더 살아나는 효과도 유발할 수 있고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노약자나 여성 장애인들이 지금은 그러한 자연 풍광을 즐길 수 없는데 케이블카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들도 안전하게 이런 자연 풍광을 즐기는 저는 복지 차원의 접근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이 마지막 여성 장애인 부분만 한마디 해보세요. 신재 위원장. 융프라운 얘기도 좀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나요? 융프라운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 같은 사례랑 똑같이 봐야 돼요. 한국에서 국립공원에 뭔가를 설치하는 것이 문제라면 사실 스위스의 융프라용도 국립공원이어야 합니다. 스위스의 융프라용은 국립공원이 아니에요. 그냥 원래 애초에 관광지였고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 호주 케언즈 국립공원 같은데 뭐 스카이레일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 하시지만 실제로 뭐 국립공원 보호법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이미 사업 승인이 난 시설들이 많아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지속해야 된다. 장애인이나 노인, 노약자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단체에서 이 장애인을 들먹이면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제기 많이 하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케이블카를 타러 가는 대중교통 자체가 없는데 케이블카만 장애인을 위해서 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미 거기까지 가는 버스나 기차나 이런 거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 모순적인 주장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교통권을 위해서라면 일단 대중교통부터 약자의 보호를 그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혜찬 씨 한마디 짧게 하시고 제주 2공항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 보세요. 네, 그러면 뭐 장애인이나 여성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교통도 같이 확충하면서 그분들이 자연을 누릴 수 있게 케이블카도 만들면 되지. 대중교통이 없으니까 케이블카도 만들지 마라. 이거는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제주 신공항, 제2공항 필요하다는 거죠? 장혜찬 씨 보기에? 네, 저는 필요한데요. 절차적 문제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 정치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도의회 다수당인데 제주 신공항 건설이나 제주공항 확대 자체를 반대하진 않아요. 그런데 성산읍이라는 지역에 이 신공항을 짓기로 했는데 이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다음 달에 국토부를 대상으로 이 절차적 투명성에 대한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도 제주 신공항이 필요하고
아무 정책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우선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해야 될 부분은 신공항이 필요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그 성산읍이 결정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민주적 절차 문제가 있었다면 절차 문제만 바로 저는 그 잡으면 부분은 된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절차적 문제가 너무 명확하게 존재하죠. 맨 처음에 승인이 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없다, 타당성 조사가 없었다라고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과연 제주의 제2공항이 필요한 것이냐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16년도부터 제주도는 오버투어리즘이 진행되면서 그러니까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했었고 사실 그때를 기점으로 그렇게 관광객 수가 많이 늘지 않았어요. 지금 2018년 현재 제주 공항 이용객 숫자가 1년에 2,945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2030년까지 4,40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수요 예측을 하면서 공항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2,945만 명에서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소폭 감소 추세이다. 일부러 공항을 하나 더 만들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공항 중에 예를 들어 민간 항공기가 이용하는 그 파이가 있잖아요. 그 파이를 줄여서 공공항공기가 더 많이 다닐 수 있게 하면 오히려 더 많은 공항을 짓지 않더라도 관광객들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의 관광 정책 자체가 지능 관광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관광을 많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옛날 같은 뭐 해외 사람들이 한국에 놀러 올 일이 없었을 때는 뭐 그게 먹힐 수 있었겠지만 요새 관광객 한국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이미 한국을 한 번 더 찾아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투어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슨 어떤 삐까뻔쩍한 시설물에 뭐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문화나 환경이나 자연 이런 걸 즐기고 싶어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재 위원장 말씀은 무조건 관광객 숫자만 대폭 늘린다고 좋은 게 아니다. 네, 그렇죠. 그런 각도에서 중용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제주도 공항이 앞으로 4,300만이나 올 거다라고 너무 지레짐작하지 말자. 그렇죠. 오히려 그게 문제일 수 있겠다. 공신력 있는 항공기관에서 국내선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노선 김포, 제주로 선정이 됐습니다. 2등이 멜버른과 시드니고요. 3등이 델리와 뭄바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포화 상태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 청취자분들 여름이나 성수기에 주말에 제주도 가려고 하면 항공권 매진돼서 못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제주의 적정 연간 수용객은 2,600만인데 작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2,900만으로 인해서 300만 명이 이미 오버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수요가 폭증하지 않을 것이다. 이 공항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항이 우리 관광 수요를 다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수요도 또 예측한 것 이상으로 폭발할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제 신재 위원장 주장은 거기서 더 나가서 아예 이 공항이 이렇게 붐벼가지고 표를 못 구해서 못 오게 하는 게 제주도를 위해서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으로 이어지는 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어느 지역, 이게 도서 지역이잖아요. 그렇다면 부산 같은 경우 오버투어리즘이 몸살이 되게 되면 뭐 KTX 역을 폐쇄할 겁니까? 끊을 겁니까? 못 가게 할 겁니까? 차로 갈 수 있는데 인위적으로 이 국민들이나 외국인들이 이곳을 좋아해서 선택해서 여행을 하겠다는데 너네가 많이 오면 문제가 되니까 오지 마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문제는 저도 일견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관광객들의 어떤 의식 변화, 캠페인, 친환경적이고 이 친지역 주민적인 로컬 문화 캠페인이 외국에는 많이 자리 잡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결할 문제지 지금 정말 이미 수요가 초과돼서 이 공항이 들끓어 터지려고 하는데 이것을 억지로 방치하는 방식으로 놔둔다. 또 하나 지금 현재 제주공항 같은 경우는 착륙하실 때 이 불안정한 착륙 겪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위험하기도 하다. 네, 환경적으로 활주로 자체가 활주로의 방향이 옛날에 지은 공항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주로 부는 방향과 맞바람 형태로 치기 때문에 비행기들이 착륙할 때 특히 많이 흔들리고 위험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신공항을 설계하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가장 주안점을 둔 게 활주로의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도 신공항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재 위원장. 네. 이미 해외에서는 오버 투어리즘에 대한 대책으로 관광객 통제 정책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수요를 그 리밋을 정해놓는 거죠. 예를 들면은 크루즈가 어떤 한 섬에 입항을 할 때 입항하는 관광객의 수를 정하고 그 이상은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그 안에 생태계와 자원들이 순환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무엇보다 관광 자체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조사들이 있어서 사실 미래 관광의 트렌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아까 그 공항이 오래돼서 조금 위험하다라고 하시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공항을 관리하는 그 재관 그 예산에다가
돈을 좀 써야 되는데 지금 관제 예산? 관제 예산에다가 돈을 좀 써야 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 그걸 못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항 하나 더 만들 돈으로 오버 투어리즘을 없앨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 관광 산업에다가 쓰고 또 뭐 예를 들어 관제 사업 같은 데다가 쓰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버 투어리즘, 과잉 관광이라고 하는 용어가 요즘 또 등장을 했죠. 그래서 신재 위원장은 이미 제주도는 그 수준에 왔다고 보는 거고 장해찬 씨는 아직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위적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곳은 굉장히 협소한 어떤 천연 공원이라던가 이런 식의 지구에는 하루에 이제 관광객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처럼 큰 구역에 그런 식의 통제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이다.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어떻게 보세요? 근데 섬이나 도시 같은 데 적용하는 지역들이 있고요. 근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한계점에 왔다는 것을 몇몇 상황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똥물 사태가 얼마 전에 오폐수 문제가 있었고 또 뭐 거기에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서 물가가 너무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하는 현상들을 우리 쓰레기 문제도 있고요.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그걸 잘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인중님께서는 사냥도 대한민국의 구성원입니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사냥뿐만 아니라 동물들이 엄청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이런 의견 주신가 하면 3601번 쓰시는 분은 저는 의족을 쓰기 때문에 산 정상까지 가지 못합니다. 케이블카로 산에 오르고 싶어요. 또 이런 의견도 있으시고 정말 이 주제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거야말로 참 평행선을 달리는 그런 논쟁이었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토론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이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 제주도 제2공항 신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사평론가 장해찬 씨, 녹색당의 신지혜 공동운영위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